5주차 정법이고, 학생이 방금 국가기간 찍어서 그래요. 국가기간 요거 추가 문제풀이 찍어서. 5주차 정법이고요. 여러분들과 우리는 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들 마저 풀어야 되죠? 풀다가 남은 문제들 혹시 그냥 넘기려고 했던 건 아니지, 얘들아? 그래서 남은 문제들 풀고, 오늘은 지방자치랑 정치 파트를 좀 더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제 3단원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도 역시 좀 빡세게 달릴 예정입니다. 알겠지? 자, 우선, 복습을 좀 해야 돼요. 배운 거 똘디란 얘기야. 국가기관에서 처음으로 배운 거 뭐야? 국가기관에서 처음으로 배운 거. 국가기관 첫 번째 우리 국회 배웠어요. 국회. 그 다음에 행정부랑 대통령 배웠고, 법원 배웠고, 헌법재판소 배웠고, 기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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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자, 그런 상황에서, 잠깐만.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회도 3시간에 걸쳐서 배웠고, 첫 번째는 뭐 국회 조직, 구성, 회의, 이런 거, 회의 공개 원칙, 뭐 이런 원칙들 배웠고, 그리고 탄핵소추랑 해임건의 비교하는 거 배웠고, 두 번째, 국회 이의필기에서는 법률의 재개정 과정과 헌법 개정 과정. 이거 진짜 중요하다. 어기덕히면 끼듯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내가. 그 다음 세 번째에서는 국회의 권한에 대해 배웠어. 권한, 특권, 그 다음에 예산안 심의 확정 절차. 행정부와 대통령에서 뭐 배웠니? 대통령이 가진 권한. 국무총리 뭐해? 감사원은 뭐 하는 곳이야? 국무회의에서는 뭐해? 행정 각 부장들은 뭐하니? 그거 배웠고. 법원에서 뭐 배웠어요? 사법이 뭐니? 사법권 독립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재판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신급제도는 무엇일까? 그거 배웠고. 상소제도, 신급제도. 그러면서 법원 2에서 뭐 배웠어? 각종 법원들에 배웠어. 각종 법원들에 대해서. 그리고 헌재에서는 헌재재판관의 구성이라든지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심판을 하는지라는 걸 배웠고, 그래서 지난주에 기출이 아니라 문제 풀면서 어디 갔니? 잠시만요. 문제 사라졌다. 이 안에 있을 거야. 당황했네. 있겠죠, 얘들아?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 나 본 거 같은데 어디로 갔지? 잠시만 있어봐. 여긴 다 복제고. 추가하려고. 앞쪽에 있나? 여기 있었네. 여기 없길 바란 거죠, 너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번 문제 받고, 마치 입법 절차 관해서 1번 문제 받고, 2번 문제까지, 이거 계산하는 문제, 요거, 너네 딱딱 머리만 쓰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까지 다 봤어. 기억하니? 그런 정말 잘하고 있는 거. 잠깐 좀 치즈. 치즈. 그런 좀 얻었네, 맞지? 그럼 우리 이제 3번 문제부터 쭉 풀 건데, 3번 문제부터 12번 문제까지. 각각 너네한테 10분씩 드릴 거예요. 10분씩 드릴 거예요. 10분씩 드리면 안 되지. 한 문제당 1분씩 줄 테니까 1분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번 문제부터 1분 가보도록 할게요. 시작.
끝났어요. 끝났어. 소리가 안 들렸죠? 잠깐만 있어봐. 쌤이 설정을 아까 바꿔놔가지고 소리를 좀 이번에 소리 좀 나오는 걸로 할게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혹시 한번 테스트 좀 해보고. 오케이. 됐습니다. 3번 문제부터 줘. 3번 문제. 비 때문에 잘 보이니? 잘 안 보일까 좀 걱정이긴 한데요. 오늘 여기가 햇빛이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햇빛이 좀 세더라고.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 너네가 나랑 추가 문제들, 요거 추가 문제들 요거 있지. 요거 같이 풀었던 학생들은 쌤이, 이거 쉬운데요. 금방 풀 수 있을 거야. 국가기관 문제들. 자, 보자. 자, 1심, 2심, 3심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1심이 지방법원이네요. 지방법원 단독본지 합의본지 몰라요. 근데 그러면 2심에서 가해 가능한 게 뭐야? 가는 지법 합의부나 또는 고등법원 가능하겠고요. 나는 확실한 대법원입니다. 마치 3심이니까. 그럼 그거 딱 포커스 두고 문제 가보자고요. 자, 동일 사건에 대해 2심이 항소심이라면 3심은 항고심이다.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둘이 붙어야 돼. 1번 X. 그래서 항고를 갖다 놓으면 뭐로 고쳐? 항고로 고쳐야 되겠지? 항고심. 자, 2번. 가해서의 재판이 민사재판이라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는 내가 나중에 형법 5단원 가서 배울 건데, 국민참여재판의 경우는 민사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네는 민사를 지우고 형사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형사. 자, 나 3번 보도록 하죠. 가가 지방법원, 즉 합의를 하면 나는 고등법원이다. 야, 얘가 아무리 지법 합의를 해도 나는 무조건 고법이라고요. 그래서 고법을 지우고 대법으로 고쳐주셔야 돼요. 내가 뭐라 했니? 다시. 가가 아무리 지법이라고 해도 나는 대법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4번. 나는 가와 달리 대법원은 지법 합의부나 고등법원과 달리 위헌 2번 명령에 대한 심사권을 가집니다. 정답 4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5번 선지 보도록 하죠. 가나 법관은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될 수 있어? 대법원은 대법관들은 가는, 얘네는 일반 법관 해당돼. 일반 법관은 탄핵 소추 불가. 왜? 뭐 때문에? 너네 잘 알잖아. 사법권의 독립 때문에 안 돼. 알겠지? 자, 그다음 4번 문제. 네, 1분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속으로 쉬우라는 문제야. 자, 땡땡법 위반으로 기소된 갑은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A에 항소했대요. A 항소했대요. 그러면은 뭐야? 1심 재판이, 그러니까 얘가 저지른 이 갑이 저지른 게 중하냐, 경하냐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자, 그러면 A는 뭐가 돼야 돼요? 지법 합의구나. 지법 합의구나 또는 고등법원이 되겠네.
자, 그 다음 가보자. 대선에서 낙선한 의리 때 소속된 땡땡당이 네모네모당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비해 제기한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 야, 대통령 선거소송 관한 내용은 대법원에서 하죠? 대법. 아까랑 같은 케이스야. 1번부터 기억이네. 나 하는 왜 1번부터 써놨을까? 기억 니은 기입니다. 알겠지? 기억 니은 기읍 리을 보도록 하죠. 자, 1심 재판을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담당했다면은 A는 고등법원이다. 에? 1심을 지법 합의부에서 했대. 그럼 2심은 고등법원이 되겠네. 아니, 이건 맞는 내용이에요. 자, 갑이 A의 판결을 불복할 경우 B에 재항고할 수 있다고 해야 항소인데 재항고를 왜 하니? 재항고 지우고 너네 뭐라 쓸래요? 그렇지. 항고. 자, 그 다음 디귿. 대법원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그렇지. 가진다고 했어요. 자, 리을. 네모네모당이 제기한 소송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2심제. 얘들아. 대법원이 나왔는데 2심제다. 여기서부터 좀 많이 이상하지 않니? 물론 2심제가 아니야. 우리가 아는 대로 풀면 2심제가 아니라 4심제가 돼야 돼. 맞지? 너네 떠올려봐. 거기 지금 뭐라 적혀 있어? 신속한 재판을 위한다며. 신속한 재판인데 2심제를 한다고 해서 신속한 거예요? 신속하지 않은 거예요. 정답은 기억, 디귿이 있는 2번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너네 좀 시간 좀 줄여보도 될까요? 이제는 약간씩. 왜냐면 실제로 정법 시험을 칠 때는 이런 문제들은 좀 빨리빨리 쳐낼 수 있어야 되거든. 좀 더 줄일게요, 시간을. 40초로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지? 나는 그래도 40초로 할 거야. 자, 40초 준비, 시작! 자,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야. 자, 지폐를 위조하여 사용할 때는 범죄 사실로 기소된 갑은 지방법원 합의부 1심 지방법원 합의부네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자, 갑은 항소심에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고 흠이 A는 고등법원이겠네. 왜? 1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였다면서요. 자, 그 다음 B는 뭐예요? 그렇지. B는 자연스럽게 헌법재판소. B에 제청을 했으니까 헌법재판소가 되겠죠? 요거 찾고 나서 1번부터 보자고. 자, 갑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놓고 위헌법률심판 한 거죠. 제청 신청했는데 그 제청이 들어갔잖아. 그럼 이거는 위헌법률심판인 거야. 1번 X. 지우고 뭐라 적을래? 위헌법률심판. 그 다음 2번. A법원, 즉 고등법원은 국회의원의 선거소송을 담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너는 그 A법원을 갖다가 지우고 뭐라 적을래? 대법원. 그 다음 3번 문제, 3번 선지. B의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굳이 적다면 행정부가 아니라 당연히 사법부가 되겠죠. 행정부의 일은 절대 없습니다. 4번. B는, 즉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체가 된 위헌 위법한 명령과 규칙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이것은 누가 하니? 대법원이 하니? 대법원이네. 그럼 다시 5번 보자. A법원, 즉 고등법원, 어제는 법원이야. 법원은 갑의 신청이 없더라도 B의 위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법원의 기권을 통해서요. 5번 정답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 정도. 너무 빨라? 이게 라이브가 아니라서 너무 빠른지 너무 느린지를 알 수가 없어. 왜냐면 나의 마음은 급해. 오늘 친구 나이가 좀 많거든요. 다음 주에 선거 끝내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 민법 나가야 된다고. 그 와중에 또 코로나 소식이 나왔네요.
자, 다음 6번 문제는 내가 좀 생각할 게 있을 것 같아서 다시 1번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냥 쭉 1번으로 갈게요. 알겠지? 그러면 6번 문제 1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타이머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 관련된 게 또 나오더라고요. 이번 달부터 이제 우리 백신 맞게 되잖아요. 사실은 백신 맞는다 해도 좀 뒤에 가서 맞게 될 것 같긴 한데 보통 이제 우리 좀 건강한 성인 남성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3분기나 내지 4분기 때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2월 2일이잖아. 백신 맞으러 한참 멀었어. 그럼 우리 이제 또 1년 동안 또 계속 이제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 되고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이제 마스크를 쭉 끼고 다녀야 되잖아요. 솔직히 이제 마스크 생활 1년 하다 보니 적응은 됐거든. 근데 여전히 이제 강의를 찍을 때면은 그래도 마스크 벗고 찍는 게 훨씬 좋죠, 사실은. 훨씬 좋아요, 훨씬. 왜 여기서 내가 밑에 보고 있어요? 발 관찰하고 있어요, 발. 왜냐면은, 여러분 계속 문제만 풀면은, 이 정법이라는 과목이, 문제만 풀면 재미없어. 우리가, 이걸 좀 떠들어줘야 이게 재밌는 과목이거든요. 정법 관련해서 얘기할 게 뭐 있을까, 우리가? 정치 얘기를 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제 색깔 논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는 좀 빼고요. 법? 아니야. 법 아니야. 헌법소원 관련 얘기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헌법소원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 겨우 10월달, 11월달인가? 서울대에서 그 정시 전형에 대해서 바꿨잖아요. 알고 있지? 서울대에서 정시 전형 어떻게 바꿨어? 2023학년도부터는 정시 전형에 생기부도 같이 보겠다라고 했어. 이것 때문에 막 반발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서울에 어떤 고등학교인데 좀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인데 그 고등학교의 학생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어. 잠깐만. 그럼 이거는 지금 권리구제형이야, 위헌심사형이야? 권리구제형이 되겠지? 그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겠죠.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법소원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 내가 제대로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럼 이 헌법소원의 경우에 우리가 갖춰야 될 요건 세 가지는 보충성이 많지, 그리고 직접 침해성, 현재성, 요 세 가지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죠. 사실 이게 역사 과목이면 막 역사서를 풀어주겠는데 이 역사 과목도 아니고 이게 정치와 법, 네. 선거법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죠. 법이니까. 우리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입니다. 맞지? 당장 4월 달에도 재보궐선거가 있어요. 그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지방자치파트랑 관련이 있긴 한데 광역자치단체장 있잖아. 지금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직이 어떻게 보면 공석이거든. 지금 권한대행으로 돌아가고 있는 체제라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장들을 뽑는데 왜 보면 사람들 왜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왜 다들 그 서울시장직을 못해서 안달이냐, 부산시장직을 왜 못해서 안달이냐 막 그러고 있잖아. 그 이유가 서울시장직이나 부산시장직, 특히 서울시장직을 할 경우에 서울시장직을 끝내고 대통령으로 나간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즉 우리가 뒤에 오늘 정당 할 거거든요. 정당의 목적에서 배웠지만 정당의 목적은 정치 권력 획득, 즉 정권 획득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서울시장직을 못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하려던 게 아니라 그래서 선거법 관련해서 대선이 또 2022년이잖아. 3월 9일. 여러분들 중에 선거 가능하다 손. 투표 가능하다 손.
선거는 안 돼. 너네 나가가지고 저 대통령 뽑아주세요. 이건 안 돼요. 40살 이상 돼야 돼. 혹시 투표 가능하다 손? 투표 가능한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때 이제 고3 애들이라든지 고3 중에도 투표 가능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3월 9일이거든. 선생님, 근데 그 저번에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장미 대선이었나? 맞나? 촛불 대선, 촛불혁명? 어쨌든 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때 시행됐던 대선 있잖아요. 그거 5월달에 했잖아요. 그거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렇게 된 거고, 원래 사실 대선도 원래 12월이에요. 원래 항상. 12월인데 그 이제 탄핵 사태 때문에 바뀌게 된 거고 3월로 이제 조정된 거고 그래서 3월 9일이면 3월 둘째 주 수요일이거든요. 그때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3월에 첫 주에 학교 가가지고 내년에는 3월 첫 주에 학교 가지고 신난다. 그 다음 주에 수요일 휴일 나 있다. 네, 엄청 좋아하겠죠. 대통령 선거. 그래서 지금 대통령 선거까지는 1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은 2024년 국회에서 총선이 있겠죠? 자, 2022년에 저것도 있나? 2022년에 그것도 있어. 전국동시지방선거. 이것도 지방 저거거든. 잠깐만, 코가 좀 막힌다. 미안해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그, 의회, 지역구 말고, 그, 우리가 구의원, 군의원, 시의원 부르는 이런 사람들. 그런 의원들도 그때 선출합니다. 우리가 뽑아요. 교육감도 뽑죠, 교육감. 참고로 우리가 좀 이따 배우겠지만, 교육감은 공천 안 합니다. 공천 no. 교육감의 색깔 논쟁 어쩔 수는 없어. 근데 꼭 이제 대선 집계 방송에, 선거 집계 방송 보면은 꼭 교육감들 갖다가 보수랑 진보로 나눠서 보더라고요. 여기까지 잡담됐죠? 가볍게 6번 문제 그럼 해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하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죠. 사실은 내가 더 떠들고 싶었어. 막상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떠들고 싶어지더라고요. 사실 여기 앉을 게 있거든요. 앉아가지고 눈에 딱 보면서 나름 얘기를 하다가 얘기 더 해야 되나 하고 나 이제 딱 보고 요리 딱 봐주고 그럼 여기서 그만해야 되겠네 싶고 가봅시다. 6번 문제입니다. 자, 96가 합 1, 2, 3, 4 땡땡 안전공납 피고 가 신청지지 안 땡땡 안전공납법 제 땡땡조가 헌법에 위반된대요. 이거 제청하고서 신청한 겁니다. 맞지? 그럼 너네 좀 다른 색깔로 적어볼까? 너네 이거 뭐라고 할래? 뭐라고 할래? 그렇지. 위헌법률 심판 제청까지만 끝낼래? 신청까지 해야 된다. 제청 신청. 그리고 나를 볼게요. 청구인과 대리인 변호사 땡땡땡 뭐 땡땡 그래서 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적 법률이 나오고 있다 맞지? 이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 구하고 있어요 맞지? 미안해. 갑자기 코가 막혀요. 이런 걸 왜 또 청구해요? 여기서 빠꾸 먹었기 때문이죠. 즉 기각을 당했기 때문이겠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나는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알겠습니다.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은 국가기관 상원 간의 권한 다툼. 적어볼래 거기 가 지우고 권한쟁의 심판이죠 이거는. 자, 그다음 2번 서지 가보도록 하죠.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은 저 땡땡 안전공납법 제 땡땡조로 인해 침해된 기본권을 보장받기 구제받기 위해 원고가 아니라 누가 피고가요 신청한 거예요. 3번 선지 갑이 청구한 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권리고지 헌법소원 뭔 권리고지야 위헌심사야 위헌심사 얘들아 위헌심사 알겠니? 4번 가해 신청은 법원에 나의 청구나 헌법재판소에 해야 된다. 그렇지. 정답은 4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5번 선지 보도록 하죠. 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지 않아도 갑은 이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어. 얘들아 기각이 돼야 됩니다. 기각이 되고 헌법소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X 정답은 4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왼쪽 거 뚫렸어요. 자, 다음 문제는 쉬우니까 7번 문제 쉽거든요. 30초 드릴게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7번 문제 시작.
문제 쉽지 않아? 문제 쉽다면 너네도 혼나겠죠, 내가. 보자. 7번 문제는 A, B, C, D만 찾으면 금방 풀 수 있어. 아, 미치겠네, 진짜. 자, A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징에 관한 심판 등을 관장한다. 이 문구에서, 선생님. 이거 딱 보이네요. 정말 잘하고 있는 거.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A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판관은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겠지? 자, 그런 상황에서 A의 재판관 중 3명은 C에서 선출이 돼야 됩니다. 국회에서 선출이 되겠죠. 그리고 A의 장은, 즉, 헌법재판소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B가 임명한다. 맞네. 근데 D로 못 받네, 맞지? 3인의 D의 장이 지명한대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명은 국회 선출, 3명은 대법원장 지명, 3명은 대통령 지명. 그럼 D는 뭐가 되겠니, 얘들아? 대법원장이죠? 대법원이죠? 그럼 이제 비니디리미를 한번 봅시다. 자,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 심판 재청권에 가진다. 재청권. 법원이에요. 법원. 여기 법원 써줄게요. 법원. 친절하게 법원. D도 됩니까? D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헌정당 해산 제소권. 누가 가죠? 정당 제소권. 해산 제소권. 나 해산시키고 싶습니다. 라고 제소하는 거죠. 그럼 이거 누가 가져야 될까요? 대통령이 아니라 행정부가 가져요. 행정부랑 대통령이라고 적자. 그래서 가능하면 있는 거 좀 써먹어야 되겠죠? 대통령. 여기서 치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B는 긴급재정, 경제처분 명령권을 가집니다. 그렇지. 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는 국회는 국가의 예산을 심의 확정합니까? 그렇습니다. 결산을 검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감사원입니다. 예산안을 집행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행정부입니다. 집행, 행정부. 오케이. 이음 보자. 자, 국정을 감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건 대법원 아니고요. 누구? 국회. 심의 확정. 잠깐만. 감사하거나 조사야? 어머, 얘들아, 미안해요. 감사하거나 조사. 맞지? 국정감사. 국정조사. 국회예요. 미음도 지우시면 돼요. 그러면 디귿, 리을이 들어가 있는 정답은 4번으로 가면 됩니다. 이 문제 쉬웠죠? 8번 문제도 쉽습니다. 8번 문제도 똑같이 30초 드리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 시작.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랑 난데 내가 저기 가나를 비워놓은 이유는 제한자 구분 때문이에요. 제한자 구분 한번 써볼래? 여기 의원이고 여기 정부죠.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이랑 정부가 발의한 법률이랑 봐봐요. 자, 이제 요거 비교하는 문제예요. 자, 기억 보자.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은 국무회의 심의를 의원들이 발의하는데 거칠 필요가 없죠. 나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 법률안 제출권 불가능합니다. 맞죠? 전형적인 데에서는 불가능하고. 가와나의 의결 종족수는 당연히 같아야 돼요. 자, 그럼 잠깐만 스탑. 요거 회의 공개의 원칙 중에 뭐에 해당되는 거야? 의결 종족수인데? 그렇지. 다수결의 원칙에 해당되죠? 다수결의 원칙. 적어볼까? 다수결의 원칙에 해당되는 거죠. 제적의원에 과반이 출석해야 되고 출석의원에 과반이 찬성해야 된다. 단 헌법 개정안은 약간 다를 수 있겠지. 자, 다음 리을. 국회 의결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것은 가보다 하이다. 가에 더해야지. 자기가 낸 법률 자기가 거부하면 이거는 그래서 니은 정답은 3번으로 가면 됩니다. 쉬웠던 문제예요. 자, 근데 9번 같은 문제는 샴시 줬다 하는 절대 못 푼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는 1분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 구원 문제는 여러분들 좀 굉장히 좀 딥하게 봤어야 됐을 거야, 맞지? 딥하게. 맞지? 자, 보도록 합시다. 보도록 하자. 자, A, 제안 공고 국회의회 국민투표 공고 나오고 있어요. A는 헌법 개정 과정이네. 그러면 B는 뭐가 돼? 자연스럽게 법률안 재개정 과정이 되겠네. 법률안 재개정. 근데 우리 문제 누가 이렇게 많이 시켜 놓은 거니? 자, 그러면 제안, 공고, 국회 의결, 그리고 국민투표 공고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럼 1번 선지 바로 가보자. 가와 달리 법률안 재개정을 위해서는 제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여기 있는 게 국회 의결이구나. 자, 국회 의결 어떻게 해야 돼요? 제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내용이에요. 2번. 다의 경우, 환부야. 국회에서 재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답은 2번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A에서 공고와 공포. 근데 모두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진다? 단 제안은 누구도 할 수 있어? 국회의원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 피해를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제적의원 과반이 찬성하거나 또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서 헌법 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 선지. A는 헌법 개정 절차, B는 법률 제정 및 개정 절차에 해당된다? 맞는 내용이고요. 5번. A에서 제안은 국회의 제적의원 과반수를 할 수 있으며, 오케이. 첫 번째, 오케이. 좋고, D에. B에서 제출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할 수 있다. 맞아요. 또, 정부도 가능하고요. 위원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10번 문제, 이거 쉽거든요. 10번 문제 30초 드리도록 할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 대한 오른 분석만을 보길 수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는 문제야. 의원안 가결률과 정부안 가결률이 뭐냐? 의원들이 낸 법률안에 가결된 정도, 그리고 정부에서 낸 법률안에 가결된 정도를 비교하는 거야. 자, 보니까 지금 정부안 가결률이 막 높다, 맞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원들이 낸 입법, 그러니까 법률안을 입법시킨 것보다 정부에서 의뢰한 게 더 많다는 얘기야. 즉 이거 우리 마지막 4번 의회주의의 위기에서 필기했던 거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행정국가화 현상입니다. 행정부의 힘이 점점 비대해지고 있는 거죠. 행정국가화 현상. 자, 그럼 기억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의원내각 제청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왜요? 정부도 법률을 제출할 수 있다면서요. 법률을 제출권 의원내각 제청 요소죠. 기억 맞고요. 자, 니은 권력 분리의 원리가 엄격하게 실현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사례이다. 야, 권력 분리의 원리가 이렇게 엄격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국가 현상이 가능해요?
입법권이 딱 단독으로 돼 있는 이게 권력 분립이 굉장히 엄격한 거야. 이건 X야. 자, 이건 국회 입법조사처 등을 신설하여 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그렇지. 의원들의 전문성이 높아지면은, 그게 뭐겠죠. 요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뭐합니까? 진짜 중요한 법 발의는 잘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당론을 가지고 당쟁을 하고 있죠. 리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대의제의 원리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요. 선생님 잠깐 얘기 좀 웃긴 일화가 있는데, 뭔 일이었냐면 쌤이 이제 영어를 관련해서 뭐 들을 게 있었어요. 들어야 되는 게 있어서 재작년에는 코로나가 없을 때니까 대면으로 해서 뭐 듣는 게 있었는데 듣고 이제 거기 이제 선생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이제 자기도 뭘 봤대요 TV에서. 그래서 말씀하셔. 그 TV에서 이제 국회의원 한 명이 나와가지고 그 학교를 갔대. 그 국회의원 한 명이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여러분 저 알지요 하니까 학생들이 네 알아요 하니까 이 아저씨가 물어본 거지. 제가 뭐예요 하니까 학생들이 국회의원이요 막 이러니까 이 아저씨가 막 좋은 거야. 왜냐면 이제 이런 거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뭐 보통 각 지역구에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가지고 막 이제 교육 강연 같은 것도 하고 초등학교였나 봐.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이요 하니까 이 아저씨가 더 막 기쁘네. 국회의원이 더 기뻐가지고 막 강연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누구지요 하니까 어떤 학생이 뭐라는 줄 알아? 국회의원이요. 국회의원이 얼마나 하는 짓이 없으면 개 같다고 해서 국회의원이라고 표현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의 부모님들이 그랬겠죠. 아무래도 맞지.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들어서 빵 터져가지고. 너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당론, 이 당쟁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잦은 이합 집산. 너무 이름을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이름을 바꿨다가 또 바꿨다가 또 바꿨다가 또 바꿨다가 이름만 바꾼다고 될 게 아닙니다. 소신 발언이네요. 이름만 바꾼다고 될 게 아니에요. 이름 바꾼다고 이미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안 달라져요. 기억 디귿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째. 근데 이렇게 소신 발언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생각해봐. 너네 한 번쯤 느껴보지 않았어? 맨날 뉴스를 볼 때마다 요즘 이제 나오는 게 그 국민의 파워, 국민의 파워랑 또 뭐 있어? 그 초계더 민주당 당 이름을 그대로 밝힐 수는 없어요, 여러분. 네. 그 국민의 파워, 그 다음에 투게더 민주당. 그 요즘 두 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저스티스당. 보통 요 세 개 지금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지? 요즘 저스티스당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당 자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좀 사건이 있고, 어쨌든 국민의 파워랑 투게더 민주당이 막 시끄럽게 당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봐, 우리 그 국민의 파워 하기 전에, 선생님은 아직도 기억나요. 뉴 정치 민주회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옛날에 그 프리덤 한국당. 예. 진짜 표현하기 힘듭니다. 프리덤 한국당. 그 전에 뭐예요? 뉴 누리당. 그 전에는 한 네이션. 어쨌든 그런 당들이 있잖아. 굉장히 당 이름을 많이 바꿔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색채는 그대로고 이 당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도 딱 보이는데도 계속 그 사람들은 당 이름을 바꾸면 새로운 새신, 개혁의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겠죠, 아무래도. 뭐, 그거야, 사람들에 따라 다 다르게 느낄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당명에서 바꾸는 반대입니다. 그냥 미국 봐. 물론 미국을 따라야 된다, 그건 아닌데, 미국, 공화당, 민주당, 진짜 오래 가잖아. 맞지? 또 학생이 옛날에 한국사 가르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이제 현대사 있잖아요. 딴 건 다 괜찮은데, 얘 당 이름 이거 못 보겠어요. 당 이름이 계속 바뀌니까. 옛날 이런 건 뭐 통합진보당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 당은 이명박 정도 때인가요? 정당 해산 심판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이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 해서 정당 해산되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는 똑같이 1분 드리도록 할게요. 11번 문제 1분. 자, 시작.
갑자기 BPM 왜 이렇게 올라간지 모르겠네. BPM이요. 90, 100, 갑자기 100이에요. 여러분, 왜 이래요? 오늘 521번. 이거 아까 찼잖아. 아까 찬 거 기준으로 521보면 내가 얼마 이렇게 왔다 갔다 했겠니, 내가. 521보래요. 자, 실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라는 그런 문제고요. 자, 가는 읽어봐. 나 읽어봐. feel on이 오케이. feel 오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 가는. 제청 신청하고 있습니다. 제청은 아니죠. 나는 뭐 하고 있어요? 위헌. 이것도 이제 feel 올 때 됐지, 옛날에. 워낙 문제를 많이 풀어봤어야지. 이런 또 혼나려나? 자, 가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나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보도록 하죠. 자, 가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X, 왜요? 뭐라 적어야 되겠니? 선생님. 알고 있죠. 선생님 알고 있죠. 이거 권한쟁의 심판 아닙니까? 권한쟁의 심판. 권한쟁의 심판. 자, 그 다음에 니은. 의리 청구한 나는 권리구제합니다. 이게 아까 풀어도 그 문제랑 좀 비슷하지 않니? 맞지? 권리구제한 게 아니라 위헌 심사. 자, 지금 가해 신청 법원에 나의 신청 허가를 받았어요. 똑같네. 맞지? 리을. 가해 신청이 기각될 경우 갑은 나와 같은 유형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 디글 리을 5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문제 이거는 약간의 좀 나라나라의 밀당을 위해서 50초 드리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 50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뚜뚜뚜뚜뚜.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기관에 관한 문제네요. 야, 거기 A에서 E까지 돼 있는데 A에서 D까지밖에 없죠. 왜 E까지일까? E는 어디 있니? 맞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상고심 관할권,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소송에 대한 재판권. 그럼 A는 대법원. 정말 잘하고 있다. 있어. 얘기 올리면 안 되는데, 맞지? 자, B는 행정부의 수반을 의장으로 하여 국정의 기본계획, 중요한 대외정책, 정보 제출, 법률안 등을 심의합니다. 야, 행정부의 수반을 의장으로 한대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대요. 뭐예요? 국무회의죠. 국무회의입니다. 자, 다음 C.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국회가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권을 의결할 수 있잖아요. 맞지? 자, D. 국가의 세의 세출의 결성 검사. 끝. 감사원. 옛날에 감사원도 가르칠 때 감사합니다. 개 터질 뻔했어. 그 옛날에 개콘에 그거 있잖아.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런 거 있지 않았니? 옛날에? 하나도 기억하나? 1번부터 오도록 하죠. 자, 대법원은 명령 규칙의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경위가 아니라 경우예요. 재판이 전제가 된 경우. 최종 심사권. 맞아요.
그럼 1번으로 가면 되겠네요. 최종심사건. 그냥 최종심사건이라고 외우지 말고 명령이나 규칙이 법률을 위반한다. 즉 위헌, 위법되는가. 그렇게 보면 좀 더 쉽죠. 다시 한번 뭐랑 뭐가? 명령이나 규칙이 위헌, 위법되는가. 그거야. 알겠지? 그 다음 2번 B는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각종 권한 행사에 대한 동의 승인권. 이거는 국회로 가시고요. 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 예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거는 적어볼까요? 대통령 and 행정부. 오케이. 자, 예산안 결산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예산안 결산까지 오케이? 노. D는 감사원이에요. 감사원의 예산안을 검사하는 곳이에요.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곳도 아니에요. 그럼 D는 뭐예요? B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이지? 다시 5번. 이거는 아예 그냥 선지 치워버려. 이거 너무 그냥 별로예요. 자, 국회의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그거까지만 짚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시간이 47분 왔다요. 우리 10문제 풀었나요? 10문제? 3, 4, 5, 6, 7, 8, 9, 10, 11, 12. 이거 왜 손으로 세고 있니? 왜 손으로 세고 있어? 12문제 풀었습니다, 여러분. 뭐 12문제, 10문제 풀었는데? 옷장 안에 멘탈이 좀 나가있나? 10문제 풀었습니다, 여러분. 자, 10문제 풀었고요.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방자치제도를 우리가 나갈 건데, 얘들아. 지방자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사실 여기 지방자치 필기가 있어요. 지방자치 한 페이지 정도 나오는데, 쌤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줄게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요건 내가 어떻게 갈 거냐면, 간단하게 설명 먼저 하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필기를 할게요. 이건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쉽거든요. 자, 쌤이 간단히 그림 그려줄 때 이거는 너네가 뭐 메모를 해도 상관없고요. 그냥 넘어가도 돼. 근데 난 이거 하고 바로 문제를 풀 거라는 거지. 지방자치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론, 지방자치학이라고 할 정도로 공무원 시험에도 있는 선택 과목입니다. 이 지방자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방 스스로 통치하자 이거예요. 요게 우리나라에는 김정삼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이거야. 지방자치 뭐 하자는 거예요? 자치하자는 거예요. 자치. 그리고 지방 분권시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도 이제 나오는 게 행정통합을 통해서 지방을 분권시키자라는 그런 내용이 막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 지방자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뭐랑 뭘로? 주민자치랑 단체자치로 나뉘어요. 자, 주민자치는 뭐야? 주민들이 스스로 가는 거야. 왜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 있죠. 단체자치는 뭐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소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 어디 광역시, 이런 거.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라고 물을 수 있겠지. 자,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우리나라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랑 뭘로? 광역과 기초로. 우리 선거할 때 다 배웠어. 선거란다. 소송할 때, 선거 소송할 때. 자, 광역 지방자치단체랑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있어. 자, 광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떠올려주면 좋은 게, 시. 그러니까 광역시예요. 내가 자세히 적어줄게. 특별시나, 광역시나, 그리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포함합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광역자치단체라고 하고요.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구를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 써주지도 않는 게야. 기초자치단체다. 이걸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다라고 합니다. 요 정도만 하죠, 사실은. 근데 이런 지방자치단체도 또 다시 또 들여다보는 거야. 이 지방자치단체를 갖다가 어떻게 들여다보느냐? 다시 지방자치단체장.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제 공무원 되면은 지방의 각 기관들로 발령받을 수 있잖아요. 시청, 구청 이런데 지자체죠. 대표적인 지자체. 거기에 장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시청 가본 적 있습니까? 그럼 시청 가면서 시의회 이렇게 있죠. 바로 지방의회.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우리나라에
정부 구성과 똑같이 보여요. 자,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얘는 집행하겠죠. 그럼 지방의회는 뭐 할까? 심의하고 의결하겠죠. 그럼 둘은 약간 상호 견제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견제할 필요가 있겠죠. 이 정도로만 알아도 돼. 그럼 선생님, 요 정도가 지방자치고 주민자치 뭐 이런 지자체야 알겠어.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주민들이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 그래서 또 다른 관례로 주민 참여가 있다. 근데 주민 참여, 쌤이 전에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 일단은 민주정치 배울 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얘들아 호남 민주정치에서 직접 민주제정 요소 3가지 뭔지 기억나니? 라고 했을 때 선생님 기억납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국민투표, 국민반환, 국민소환이 있습니다. 얘야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그 중에 있는 것이 무엇이니? 라고 물었을 때 선생님 국민투표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너네는 기억이 안 나니? 기억이 안 나면은 몰라 할 수가 없어. 근데 똑같이 이 주민 참여 방법에도 그런 방법이 나타나게 된다. 뭐가 있냐면 똑같아요. 주민투표. 그 다음에 주민반환. 그 다음에 주민소환. 이런 게 있어. 참고로 말하면은 주민참여에서는 이 3가지가 다 존재한다. 알겠니? 그 외에도 뭐 주민참여 예산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청원제도도 다 있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지방자치의 문제점. 뭐야?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 너무 높습니다. 그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과제. 지자체의 재정 자율도를 좀 증가시켜서 중앙정부로부터 좀 뛰어나와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면 지자체의 재정 자율도 어떻게 증가시킬 건데요? 지방세나 지방교부세를 좀 더 늘리면 돼요. 국세를 좀 줄이고요. 이런 식으로. 요게 지방자치 끝이거든, 사실은. 그걸 쓰면 이제 한 페이지를 필기를 하는 건데, 원래는.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했지. 이렇게 말을 하고, 지방자치 관한 문제 펴볼래? 2문제 딱 들어있는 거. 그거 나랑 같이 이번 시간에 1번 문제 풀고, 1번 문제만 풀고 쉴게. 1번 문제 간단하게 1분 주도록 할게요. 자, 이거 3, 지방자치 파트 단원. 1번 문제 1분 갑니다. 시작. 자, 간단히 봅시다. 자, 최근 땡땡구는 땡땡시와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율 36.7%, 찬성률 79%로 통합을 결정했다. 또한 땡땡시는 이미 지방의회죠. 자,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주민투표제 이외에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반환제도와 주민소환제도를 통해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자, 거기에 2번에 기억 디귿에 있는 리을로 고쳐요. 리을로 고쳐. 그래야지 내가 답이 나올 거야. 자, 지방의회 구성원은 지역 주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선출합니다. 기억 맞고. 이은 주민 발안을 통해서 지역 주민은 직접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조례안을 발의하는 거야. 거기 적어볼래요? 조례안 발의. 우리 국민 발언할 때도 얘기했는데. 국민 발언할 때 국민이 직접 가서 법을 제정시켜버려요? 그건 아니잖아. 국회의원들이 하잖아. 우리는 그냥 그 법률안을 갖다가 발의를 하는 거죠. 국민 발언이라는 게. 자, 그 다음에 디귿. 주민 소환의 목적은 해당 지역의 단체장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잘못된 직무수. 야, 지역구 국회의원이 왜 나와?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인데.
지역구 국회의원은 나올 수가 없죠.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죠. 지방의회 의원들, 지방의회 의원. 요거는 가능합니다. 지방의회 의원. 그러니까 시의원, 군의원, 구의원 이런 사람들. 자,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가는, 그러니까 지방의회는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을 재개정할 수 있다. 정답에서 기억, 리을이 있는 2번으로 가면 되는데, 자, 요게 같은 케이스야. 뭐야? 봐봐. 잘 떠올려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들은 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 명령.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뭘 만들었어? 법률을 만들었지. 이 둘 중에 법의 위계에서 뭐가 더 커? 법률이 더 커. 그럼 여기 똑같은 거야. 지자체장이 있고 또 누가 있어? 지방의회 의원들. 의회 의원들이 있지. 각각 뭐 만들어? 지방의회 의원들이 조례 만든다잖아. 우리 뭐 시, 조례 이렇게 들어봤죠. 그럼 얘네는 뭐 만들어? 규칙 만든다. 야, 규칙이 그러니까 조례가 그러니까 조례가 커. 요 관계를 생각해 주면 너네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알겠지? 이렇게 진짜 간단한 이 문제가 다 풀리잖아. 맞지? 그래서 간단히 빨리 필기하자. 안 되겠다. 필기할까? 필기가 진짜 얼마 없거든. 필기하고 맞춰도 될까? 지방자치 필기하고 마치자. 10분 쉬자. 마치는 게 아니라 10분 쉬자. 지방의회 필기까지 하고. 어제 시간 좀 남았는데 1시간 안 됐잖아. 맞지? 자, 똥말뱅이 지방자치 1번 의미 일정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일정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잠깐만요. 단체가 그 지역 사물을 너무 눌렀었나? 사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지방자치라고 합니다. 버려야 되겠네. 2번 의의. 그럼 지방자치 어떤 의의가 있을까? 빨간색으로 들고 첫 번째 자치의 원리를 실현한다. 동그라미 1번 자치의 원리 실현. 근데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동그라미 2번 지방 이거 다 표현 좀 바꿀게. 자치의 원리에 충실하다는 표현을 좀 바꿀게요. 요게 평가원에 더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지방국관 시작. 지방국관 시작. 그래서 자치의 원리라고 했을 때 우리 뭐 여러분들 통용할 수 있는 표현이 풀뿌리 민주주의나 뭐 민주주의의 학교 뭐 이런 표현도 볼 수 있겠지.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 싶으면은 이거는 자치의 원리에 충실한 거를 얘기하고 싶었구나 라고 떠올려주면 되고 안 되겠다. 세 편을 꺼내도록 하죠. 지방분권을 실현함으로써 중앙정부의 권력 남용을 억제시킬 수 있죠. 중앙정부의 권력 남용을 억제한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거기다 괄호 열고 뭐라 적을 거냐? 수직적 권력 분립. 수직적 권력 분립이요. 수직적으로 중앙정부 밑에 지방정부, 중앙정부 밑에 지방정부 요 관계라서 수직적 권력 분립이야. 이건 수직적의 반대말 수평적 권력 분립은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게
수평적 권력 분립이고,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내려가는 것. 이거는 수평이 아니라 수직. 얘는 수평, 얘는 수직. 만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 우리나라 지방자치 유형. 아까 적었어요. 동그라미 1번 주민자치. 잘 안 보이도 맞지? 동그라미 2번 그냥 세게 쓰고 싶어도 세게 쓸 수가 없어요. 동그라미 2번 단체자치. 우선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거죠. 주민 스스로 해결.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뭐랑 관련이 있을까? 그렇지. 자치의 원리와 관련이 있겠죠. 자치의 원리. 단체자치는요. 아까 얘기했잖아. 지방정부가 정치. 즉 지방정부의 자치. 지방정부의 자치. 지방정부가 자치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지방분권입니다. 맞죠? 지방분권. 실현. 그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4번 우리나라의 지자체. 우리나라의 지자체. 동그라미 1번 급별. 즉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도 급이 있죠. 뭐랑 뭐 광역과 기초로. 그래서 노란색으로 광역자치단체 콤마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썩 들어가고 있네. 기초자치단체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기관별. 자, 기관별로는 어떻게 나뉘어있지? 그렇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방의회랑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나뉘었어. 그래서 빨간색으로 A. 지방의회. 자, 지방의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는 의결기관입니다. 뭐라고? 무슨 기관? 의결기관. 의결기관이 지방의회다. 자, 그럼 기업. 그러면 이 지방의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마찬가지로. 첫 번째, 비례대표 의원들.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 비례대표 의원과 플러스 지역구 의원. 쌤, 그러면요, 지방의회도 지역구가 존재하니까, 이 지역구는 국회의원 선출의 지역구랑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도 존재하게 되고요. 그럼 이들의 지위, 이들의 지위. 자, 이들의 지위는 첫 번째, 주민의 대의기관.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 지위랑 비슷해요.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콤마. 너무 흔드니까 소리 나죠?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지, 최고 의결기관. 지방자치 내에선 최고 의결기관이죠. 최고 의결기관. 최고 의결기관. 그러면 이들이 가진, 지방의회가 가진 권한, 이것, 권한. 자, 이들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회랑 같아요. 첫 번째, 조례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고요.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콤마.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자체 예산을 심의할 수도 있고요. 심의할 수도 있고요. 확정 지을 수도 있어. 예산은 심의 확정권. 국회가 가진 권한이랑 비슷하지. 그 다음 B로 가보도록 할게요. 빨간색 B. 자, 빨간색으로 오고 B.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슨 기관? 집행기관. 그리고 집행기관. 똑같이 구성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기업 구성. 누구, 무엇에 의해 선출돼?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이게 무슨 선거라고? 그렇지. 전국 동시지방선거.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랑 지방의회 의원을 동시에 뽑습니까? 동시에 뽑아요. 전국 동시지방선거라고 얘기했다. 자, 그럼 이들이 가지는 지위는 무엇입니까? 그렇지. 지위. 지자체의 집행기관이고요. 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단체의 대표가 되겠다. 우리가 아는 시장, 구청장, 군수,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죠. 그럼 얘들이 가진 권한. 자, 대통령은 명령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얘네도 할 수 있겠지. 그 대신에 얘네는 만들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어. 그래서 규칙 재개 정권. 얘네 규칙이죠, 저게. 규칙 재개 정권. 그 다음에요. 얘네는 자, 대통령이 법률안 제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얘네는 조례안 제출권. 조례안 제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출권. 그 외에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사무를 처리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행정사무 처리권. 행정사무 처리권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 주민참여제도. 여기에 자 노란색으로 세 가지 먼저 적어볼게요. 1번 안에 세 가지 적을 거야. 주민투표. 내가 이걸 각각을 왜 다 안 적냐면은 너네 알고 있잖아. 국민투표랑 비슷한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너네가 다 알고 있으니까 안 적는 거. 주민투표, 주민반환, 주민소환. 이게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는 좀 기타 여러 제도들을 한번 적어볼게. 첫 번째 주민 참여검사제인가? 주민감사청구제 맞다. 감사청구제.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 두 번째, 주민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그 다음에 청원도 있습니다. 청원제도. 이런 것들이 그 외 기타의 주민참여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과제. 좀 길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과제. 1번, 동그라미 1번. 문제점. 문제점은 두 가지 적을 거예요. 두 가지. A. 독립성, 자율성, 또 정치 참여도, 그 다음에 재정 자립도가 어때요? 많이 낮아요. 맞아. 그리고 B. 중앙정부의 지원에 따른 제약이 심하다. 제약이 심하다. 그럼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그라미 2번 과제라고 하면서 내가 뭐라 했어?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자체 재정 자립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높여야 한다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지방세나 지방교부세의 비중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선 지방세의 비중 증가하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뭘 줄여야 돼? 국세의 비중을 낮춰야 되겠지.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지방교부세를 걷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정법, 지방자치단원 필기는 끝났습니다. 뭔가 굉장히 밝아졌다 맞지? 밖이 어두워진 거야. 한번 걷어볼까? 네, 밖에 좀 해가 지고 있네요. 오늘 쌤이 좀 낮에 촬영을 왔더니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지방자치까지 해서 우리가 필기를 끝냈습니다. 맞죠? 그럼 이번 문제는 쌤이 1번 안 줘도 바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지? 안 그래? 이거 같이 한번 봅시다. 어떤지 오고. 자, 이번 문제 같이 볼게요. 그냥 바로 이거 쉬우니까.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변한 학생만은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맞지? 자, 여기서는 떠올려야 될 거 한번 보도록 하죠. 농산물 안정성 조사는 원래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장의 사무에 속하였으나 2010년 지방분권 촉진위원회가 국가,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의 사무로 이양하여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대한 세부 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하였다고 되어 있어. 그래서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맞지?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가능해졌을 거예요. 그러겠지? 지역 농산물 관련 정책에 대한 지방행정의 책임성이 확대되었을 거예요. 이것도 되겠지? 자, 지방분권을 강화함으로써 수평적 권력분립의 원리를 실현한 거예요. 지방정부인데 수평이 아니라 수직적 권력분립. 자, 마지막 정. 중앙정부로부터 사명권을 이양받았으므로 단체자치사례에 해당해요. 그러겠죠. 주민자치는 아니잖아. 단체자치자. 그래서 정답은 갑을정 4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끝! 2단원 끝! 2단원 끝! 13강까지 해서 2단원 끝냈어. 진짜 길게 한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정치와 법 3단원. 정치과정과 참여라는 단원이 나오거든요. 자, 추가 자료는 그래도 보고 가야 되거든, 얘들아. 추가 자료 앞페이지 1페이지만 보고 갈게요. 추가 자료 1페이지만 보고 10분 쉽시다. 자, 주민참여제도 관해서 보시면 되고, 거기 첫 줄에 밑줄만 쳐봐.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까지 밑줄. 그거만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밑에 다양한 주민참여제도 돼 있지. 거기 쌤이 넣어줄게요. 1번은 주민참여 예산제. 근데 뭐 너네 이거 읽고도 적을 수 있겠죠? 주민참여 예산제. 2번 잘못된 행정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한다. 주민감사 청구제. 주민감사 청구제. 그리고 3번 이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주민소송이라는 겁니다. 주민소송.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한 재정활동을 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4번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길 바라는 정책 조차는 아닌 것 같아요. 맞지? 뭔가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등을 지방의회 문서로서 청원할 수 있는 제도 주민청원입니다. 근데 이 정도는 파악 가능하죠. 자, 그리고 밑에 교육감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 맞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자, 미리 말하지만 지방 교육감들은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 아래 조례와 규칙 나오고 있죠?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와 규칙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넘기면은 우리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단원에 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2단원 끝내는 건 정말 수고 많았고 10분 쉬고 이어서 이제 정치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10분 후에 봐.